자, 오늘은 그 비겁과 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겁하고 재는 서로 극하는 관계죠. 네, 재가 극을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근데 극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면 재가 여자도 되고 돈도 되잖아요. 아버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들을 극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을 하고 뭐 생을 하고 이런 거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극은 여기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자극을 줘서 더 나한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이 재성을 내 거로 쓰는 거예요. 힘이 좀 빠지죠. 돈 벌려면 힘들잖아요. 예. 여자를 나한테 맞는 여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극의 관계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다.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격인 경우 비겁이 있을 때랑 반대의 경우는 또 다르게 봐야겠죠. 자, 물론 여기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 뭐 시간이나 월간에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기본을 알아야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격인 경우, 이게 정제격이든 편제격이든 비겁이 있으면 일단 파격이에요. 왕이잖아요, 왕. 제가 왕인데 요게 극해버리잖아요. 일간이 극하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내가 극하는 거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근데 요 비겁이 극하는 거는 내 동료가 극하는 거잖아요. 동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겠죠. 제 격에서는 비겁이 있으면 일단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요새 세상은 그 사주를 보면 결론은 다 재로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이 사주가 돈을 많이 버나, 이 사주가 돈이 있나, 뭐 이번 해에 돈을 잃을 것 같은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명예나 뭐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순위가 다른 게 다 하락세라도 돈을 많이 좀 벌었다거나 뭐 큰 손실을 안 입었으면 그 해를 좋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를 위주로 사주를 보는 게 더 심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격일 때는 비겁이 있나 없나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탈재라고 하죠. 죄를 탈취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겁재면 더 하겠죠. 이게 겁재고 뭐 이게 제격이 뭐 정제격이면 더 탈재가 심해지겠죠. 편제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식이면 뭐 완전히 좀 되게 위험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탈재라고 합니다. 이제 대세운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기신이 되잖아요. 지금 제격이고 물론 여기 상신이 있을 텐데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비견만 있다고 치면 이게 기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세운에서 어느 운에 좋아질까를 보려면 요 기신, 이 나쁜 애, 왕을 극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애를 없애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비겁을 없애는 거는 비겁을 그러니까 없앤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고 비겁을 통제하는 거는 무조건 관이에요. 관. 예. 관. 정관이든 편관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렇게 다 똑같이 해석하면 사주가 왜 어렵겠어요. 좀 다를 수 있죠. 정관이랑 편관이랑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정관일 때는 칠살 때보다는 좀 덜 비겁을 통제해요. 그렇겠죠? 정관의 목적은 일간을 유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뭐 도시에 경찰서라는 뜻이에요. 정관은. 아니면 나의 가족의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을 위주로 일합니다. 정관은.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요 비겁들은 일간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좀 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정관이.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 비겁이 되게 강하지 않은 이상 괜찮아요. 그쵸? 뭐 한 개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비겁이. 그래서 이 정관이 이 비겁을 탈제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격에서는 정관이 상신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관이 오면 이렇게 비겁도 막아주고 재생관, 제왕생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주예요. 이런 경우에 파격 사주지만 대세운에서 성격 사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편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편관이 오면은 일간도 힘들고 이 비겁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지금 이 비겁을 제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격이니까. 그러니까 편관운이 오면 비겁은 제어를 하는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이 재생살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도둑놈, 내 돈을 가져가는 도둑을 잡아주는 대신 대가를 너무 크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편관이, 칠살이. 그러니까 아까 정관운이 올 때랑은 좀 또 결과적으로 대세운에서 다르게 조금 상반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일간이 굉장히 튼튼하다면 뭐 능히 재생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주가 돼요, 사실은. 근데 힘들겠죠. 여기 만약에 원국에 원래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뭐 관살 혼잡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대세운에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인수가 온다. 대세운에서.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격에서 원래 인수는 좋은 거잖아요. 제격 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신운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쟤를 잘 내가 타고난 그런 본질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인수를 통해서 기회가 오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수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면 쟤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요 비겁을 생합니다. 그쵸? 그러면 안 좋죠. 지금 비겁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얘를 극을 하지 못할 망정 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대세운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제격 폐인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비겁이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관이 와야 좋아요. 일단 정관이.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정관만큼 오히려 정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식신운이나 상관운이 오면 발복해요. 발복. 이때는 왜냐하면은 이런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신은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을 해볼까요? 이 식신과 상관은 일관과 비겁을 설기하기 위해 태어난 십신들이에요. 그렇게 아예 외우시면 됩니다. 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 일간과 비겁만 있으면 무조건 얘를 설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얘를 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운이 오면 갑자기 힘이 율로 이제 빨린다 그러죠. 예, 요 식상을 생하게 돼요. 이 비겁이. 예,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 식신은 그걸 되게 잘하고 상관은 사실은 얘도 힘을 빼고 얘도 힘을 빼요. 얘가 더 그래서 많이 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식신과 상관운이 오면 이 비견은 탈제를 멈추고 식상을 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학관계가 비견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재용상관, 재용식신격이 된다는 거죠. 비겁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이 비겁이 기신이 아니라 상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더 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운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용 상관이나 재용 식신격은 반드시 일간이 강해야 돼요. 예, 일간이 뭐 비겁도 지지 하나 있고 뭐 인수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해야 우리가 재용 상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뭐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비견과 재가 있으면 절망하지 말자. 식상이 있으면 통관을 시키는 거죠. 통관자예요. 통관자. 이런 걸 통관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통관을 시켜서 바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걸 통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이제 격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요즘에 뭐 귀하고 부한 게 어딨냐. 근데 왜 그렇게 나눠버리냐.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주를 그걸 보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 기해지고 어떨 때 부해지고 어떨 때 뭐 돈을 좀 벌고 어떨 때 돈을 잃고 다 그거 보려고 사주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재능이 어디에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려면 그런 좀 세속적인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계속 격이 바뀐다는 거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구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걸 구응하는 신이 이렇게 오면 그쵸 그때는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때는 재를 잘 쓰고 재용상관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습을 하면 이제 이런 탈제의 경우는 관이 오거나 그렇죠? 관이 오거나 아니면 상관이 오면 더 좋겠죠. 근데 사주가 어려운 게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아까 정관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편관은 재생사라니까 좀 그렇고 자 정관이 오면 그러니까 대운이 정관이라고 쳐요. 그럼 정관이 오면 비겁을 통제를 하니까 이땐 탈제를 안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운에서 대운은 10년이 기운이고 세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온다. 상관이 온다. 그럼 아까 왜 이거 정관 얘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통관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비견, 상관, 재성 이렇게 통관시켜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응신이 구응할 수 있는 십신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해에. 자 이러면 안 좋아요. 이러면 이거 둘 다 왜냐면 상관 경관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관 경관을 바로 대세운에 붙어서 오니까 이 정관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탈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를 다시 뭐 재용 상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관은 이미 정관을 극하고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죠. 근데 항상 주의할 거는 통관자는 힘이 세야 돼요. 이 뿌리가 뭐 튼튼하고 상관 밑에 뭐 지장간에라도 뿌리가 있어야 이 통관을 잘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운을 항상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와도 이렇게 만약에 대운이 상관운이 왔는데 세운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비견 상관 재성 이게 통관시키던 상관이 갑자기 정관운이 오면요. 얘가 통관하다가 멈추고 얘를 죽여요. 얘를 극해요. 예. 그러니까 통관을 잘 못 시키는 거죠. 그런 좀 같은 십신이라도 음양에 따라 뭐 위치에 따라 그 옆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뭐를 더 잘하고 그러니까 생을 더 잘하는지 극을 더 잘하는지 재화를 덜 하는지 뭐 통관을 잘 시킨다던가 이런 거를 다 힘의 균형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탈제니까 안 좋은데 제가 좋은 역할
하는 비겁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좋은 일 할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면 우리가 그 걸록격 또는 겁재격 또는 양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양간이 그 일간이 양간이면 양인격인데, 이 두 개만 일단 볼게요. 양인은 약간 다르니까.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월지가 이게 만약에 경금이면 6월, 뭐 신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록겁격 합해서 걸록하고 겁재를 합해서 록겁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록겁격 사주들은 제가 용신이에요. 록겁이 용신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외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 자신과 같은 성격의 그 십신이니까 나 자신을 용신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십재관이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천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인데 제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재를 용신으로 쓰는 록겁 용재격이에요. 예. 좋은 거죠. 예, 성격 사주죠. 자, 그런데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성격 사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 힘의 균형을 봐야 돼요. 만약에 비겁이 이렇게 강한데 제가 뿌리가 없다. 그러면은 뭐 이 재를 못 쓰죠. 이 비겁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쵸? 여기 또 비겁 막 이렇게 막 여기 편인 막 일간이 엄청 강한 거죠. 여기 막 양인, 이건 이제 여기 있으면 양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겁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있다. 그러면 이거 엄청 일간이 강하잖아요. 지금 얘네가 없어도 강한 격인데, 자, 이 경우는 이 재를 못 써요. 상신으로. 그러니까 말은 록겁 용재격의 성격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좀 격이 낮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인데 이럴 수 있어요. 밑에 이렇게 뿌리가 엄청 튼튼한 거예요. 여기도 막 이렇게 있고. 이럴 수 있죠. 재성이 투출했는데 지지에 이렇게 강한 힘을 받고 있으면 이 경우는 록겁 용재격의 성격 사주죠. 재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록겁격은 이 용신이 투출했으면 양옆에 보좌관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재성의 보좌관은 우리가 재격을 생각하면 돼요. 재성의 보좌관은 관 아니면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은 사주겠죠. 더 격이 높겠죠. 록겁격이 식재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주보다 더 좋은 사주예요. 항상 재를 생해주니까 제 힘이 빠지기가 힘들죠. 또는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면 재를 보호해주는 재생관이니까 보호를 해주는데, 이거는 더 훨씬 좋은 사주입니다. 예, 절대 안 죽겠죠, 얘는. 예, 이 관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록겁 용재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지가 뭐가 있느냐에 다른데, 관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록겁 용관사주, 그게 더 강해요. 예. 관은 사유가 같이 이 비겁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보다는 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래도 좋은 사주예요. 록겁 용관격인데 재가 있으면 이게 상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정관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지장간에라도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어야 관이 역할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허관이에요, 허관. 그래서
비겁과 재성의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좋다는 거죠. 다른 거는 아까랑 비슷해요. 만약에 여기서 대운에서 이렇게 관운이 온다. 록겁 용재 사주인데 관운이 오면 더 좋겠죠. 재생관 하니까 이 신강한 비겁들을 재와 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요거는 좀 힘들어요. 예. 재생살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재생살이에요. 일간이 아무리 강해도 재생살은 재생살이에요. 예. 근데 힘든 만큼 성취가 클 수는 있어요. 일간이 워낙 강하니까. 내가 뭘 하려도 일간에 힘이 없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비겁들의 도움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수가 온다. 대세운에서. 그러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수는 안 그래도 강한 비겁을 더 생해주니까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가 갑자기 재극인을 뭐 하진 않겠지만, 그쵸? 얘네한테 극당하게 바쁜데. 어쨌든 록겁격의 인수격은 이 경우에는 안 좋다. 자, 근데 이것도 대세운을 또 봐야 돼요.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왔다. 근데 세운에서 정관이 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관은 비겁을 다스리는 제1용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재도 지키고, 그쵸? 이 비겁들로부터 좋은 상신인데 인수가 있으면 이 관을 또 지킵니다. 관생인 하잖아요. 이 내가 생하는 게 나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생인 하니까 이때 인수는 또 관의 좋은 역할을, 이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겁과 재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